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환경화자 이유리 팀장 지금 도착하셔서 저희가 조금 코너를 바꿔 진행하겠습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전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내일입니다. 아유, 4월 그러네요. 7일. 네.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죠. 네. 그 이제 3일에 마감된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20.5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유독 꽁꽁 쌓여서 보이지 않는 이 환경 공약, 특히 기후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유 사전 투표 전에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데 어쨌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공약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안 그래도 기후 변화 심각하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은 정치인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대통령이 또는 시의원, 시장 이런 분들이 어떤 기후 공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서울과 부산에 사는 시민분들이라면 모두 집으로 우편 하나씩 배달되셨을 그럼요. 거예요. 받죠. 네, 예. 저도 하나 받았는데요. 10명 가까이 되는 후보자들, 서울 특히 그랬고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이 담겨있는 공보물이 도착했을 겁니다.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예, 살펴봤죠. 네.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 공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슬펐던 공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메인이었죠, 완전히. 네. 다른 내용들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개발 위주의 공약의 중심이 되어서 작성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공보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후 공약, 과연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후보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없는 내용들을 확인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과연 무슨 공약을 가지고 있느냐고 좀 끈질기게 물어봤더니 지속적인 이런 공약의 요구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좀 급한 감이 있게 공약을 내놓았더라고요. 급하게? 네. 대답은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살펴봤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 탄소 중립 달성을 2045년까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이제 서울시 목표인 2050년보다 5년 더 앞당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과연 선언에 불과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슬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게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 1위가 바로 건물이거든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1위가? 네.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의 온실가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박영선 후보는 2024년까지 에너지 제로 건축을 의무화하고 또 공약한 반값 아파트에 에너지 제로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에너지 제로 건축 의무화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에 하기로 한 계획이었고 에너지 제로 건축 의무화라는 거를 이미 하기로 했나요? 네네. 서울시가 이미 작년에 하겠다라고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좀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 좀 어이없었던 그런 한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또 아파트 에너지 제로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건축물을 헐고 또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이제 그런 건축 폐기물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비판받은 그런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하세요. 또 이 건물 관련된 이 질문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동일하게 답변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 반대로 이제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여러 개를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수송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교통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 뭔가를 옮기는 거?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온실가스 배출에선 1위가 아니에요? 네. 1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1위는 건물이고 2위가 바로 수송 분야. 2위가 수송이고. 네, 우리는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교통 분야가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순서가 생각과 다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대략 한 20% 정도를 내뿜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송 분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5,000곳까지 늘리겠다라고 서울에. 이야기를 했고, 네. 네, 또 배달 오토바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서울에 이제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형 전기차나 또는 전기 오토바이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은 발전소가 되게 극히 적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네, 거의 한 소비량의 한 10% 정도만 발전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전기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또는 뭐 전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린다고 꼭 그게 대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총 12명의 후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중에 한 5명 정도가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주요 정당, 거대 정당이죠.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제외하고도 신지혜 후보, 오태양 후보, 송명숙 후보, 그리고 신지혜 후보가 탄소 제로청을 신설하거나 또는 탄소 제로 시스템을 전환을 할 거고 또는 모든 법정 계획을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에 맞춰서 전면 수정한다. 이렇게 좀 대폭적으로 수정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지금 그 소수 후보들 내용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라는 네. 말씀 드리는 거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부산 빼놓을 수 없죠. 네. 근데 여기도 큰 도시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또 살펴봤는데 기후 공약이 거의 실종 상태더라고요. 그래요? 네, 되게 찾기 힘들었고요. 예. 사실 이제 등록한 후보가 총 6명인데 그중에 3명이 기후 관련된 공약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3명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김영준 후보랑 박형준 후보가 동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요. 역시나 이제 선언에 불과한 계획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추진되면요. 네. 비행기 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신공항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신공항 추진을 하면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모순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기후 공약들을 내놓고 있었고 반대로 손상우 후보가 가덕 신공항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부산형 그린 뉴딜을 수립하겠다고 기후 공약을 같이 내세웠더라고요. 이 외에도 박형준 후보는 15분 생활권 조성을 하고 김영준 후보 같은 경우는 녹색도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기후변화의 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 청소년들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살아야 맞아요. 되니까. 네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난 4월 1일이었죠. 지난주였는데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연 이런 기자회견의 내용이 기후 공약을 내세우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너무 극히 드물다면서 차라리 6,600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이 후보자가 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패러디 같은 멸종됐다 이 얘기군요. 기후 네. 공약 내는 사람 후보가.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의미이기도 하고 차라리 뭐 이게 예전에 공룡이 뭐 운석으로 인해서 멸종됐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곧 기후 변화로 인해서 멸종될 세대다. 이런 것들이 내세우면서 공룡을 이제 그런 캐릭터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분들이. 그래서 차라리 기후 영번의 김공룡이 출사표를 던지겠다.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씁쓸한 퍼포먼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죠. 강조하실 말씀들. 네, 사실 이제 올해 여름은 많이 더울까, 뭐 에어컨을 사야 될까, 또 올해 겨울도 작년처럼 추울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사실 지금의 기후변화는 과거의 환경 피해가 또
파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들이거든요. 쌓여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좀 걱정하는 시민분들이었다면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눈덩이처럼 쌓여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이 환경 파괴가 지금의 이런 기후변화를 가졌다면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한 번으로 정말 뭐가 변화될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모두의 그것이 모인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할 땐 환경 기후 공약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기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